박정희 청주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한재학 전 의원에 이어 2석이나 공석이 되면서 내년 재보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청주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됐던 미호천교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1년 9개월이나 더 걸렸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항공 편수도 대폭 늘어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비만 오면 차 안까지 물이 들어오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인 현대차는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최근 자진 사퇴한 한재학 전 의원에 이어 2석이 공석이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선고 직전 5분 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형이 확정돼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동료 선거사무원들에게 1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자신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청주시 의원 중도 낭만은 이달에만 2번째. 민주당 소속이던 한재학 전 시의원이 개인적 추문과 함께 돌연 사퇴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했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날 뿐이지 청주시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청주시의회는 앞서 올해 초 민주당 소속이던 한병수 전 의원 사망으로 보궐을 치렀는데 이 보궐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도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엄벌을 촉구하며 성명을 냈고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고요.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이상조 청주시의원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엄중한 그런 판단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박정희 전 의원 낙마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민주당 비판은 내로남불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재학 시의원이 도덕적이지 못한 사생활 문제로 사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비판하는 행태는 과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대 양당 소속이던 시의원 2명의 공백으로 청주시의회는 내년 총선 때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재보궐 사유를 유발한 양당을 두고 정의당 충북도당은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자격이 없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 피부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30명의 접종반을 투입해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방역대에 있는 소 12,000여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의 첫 확진 이후 방역대 농장과 역학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신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과 충주, 진천과 증평, 괴산 등 5개 시군에서는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날 때까지 이동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도축을 위한 출하는 허용됩니다. 충주 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충북대학원 충주분원 유치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위원회는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원 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12월 중 나올 거라며 시민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예타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은 지난해 5월 관련 계획안이 충북대병원 이사회를 통과한 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임시제방, 미호천교 확장 공사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 미호천교가 착공 5년 9개월 만에 드디어 양방향 개통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공사를 모두 마쳤어야 했다는 점에서 불과 석 달 전에 오송 참사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큽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5일 14명의 희생자를 낳은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 청주 세종강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미호천교 확장 공사가 발단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차량 통행을 위해 세운 임시가교가 하천의 흐름을 방해했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제방을 걸고 나니까 제방에 뭔 힘이 있겠어요. 그 급하게 막은 제방이 그냥 터지는 거지. 오송 참사 3개월 만에 미호천교의 양방향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낳았던 임시가교 철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통된 차로는 왕복 6차로 중 일단 4차로. 2014년부터 6년 동안 1차 공사를 마치고 2018년 2차 공사에 착수한 지 5년 9개월 만입니다. 처음 계획보다 무려 1년 9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애초 공사 기간은 지난해 1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설계를 바꾸면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당초 교각은 재활용하고 상판 교체만 검토했지만 정밀 안전 진단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은 겁니다.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이 늘었지만 정작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미호강 범람도 허술한 임시제방 관리가 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입은 거잖아요. 그게 빨리 제대로 됐으면 물도 원활하게 내려갔을 테고 그러다 보면 뭐 뚝도 안 터지고 뭐 잘 가꿨죠. 그거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근 주민들도 오송 참사는 인재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공사를 뭐 우리들이 자주우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죠. 뭐 안타깝죠. 켜켜이 쌓여온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안타까운 참극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제선 확대에 힘입어 청주국제공항이 역대 최다 실적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항공 수요를 주차 공간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항공편이 더 늘어나는데 대책도 없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토요일 아침 청주공항 주차장. 가장 가까운 제1주차장은 이미 주차타워에도 빈자리가 없고 맞은편 제2주차장 역시 만차입니다. 두 곳이 꽉 찰 때만 개방하는 제3주차장을 지나 마지막 남은 제4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차단기는 열리지 않습니다. 4,857면의 정규 주차 공간이 모두 찬 겁니다. 결국 자리를 못 찾아 불법 주차를 하고 떠난 차들도 눈에 띕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공항, 상황은 똑같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진땀을 뺀 이용객들이 겨우 안내받은 장소는 주차 선도 없는 공항 주변 공터. 계속 찾아도 없어서 사실은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무료예요 해가지고 서둘러 주차를 해서 한참 걸어서 공항을 들어갔었던 거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공터, 정규 주차장과 달리 도난, 파손 등의 문제가 생겨도 보상해주지 않는 곳입니다. 무료인 대신 관리도 하지 않는 건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도 없어 상당수 이용객들은 차를 찾으러 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는 따로 못 들었어요. 그냥 세우라는 대로 그냥 세운 거라서 따로 공지받은 내용은 없었어요. 설명도 없이 그냥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심지어 차를 빼려면 관리소에 전화를 걸고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말이면 이런 공터조차 부족해질 정도. 주차난이 극심해진 건 올해 국제선 운항이 회복되면서부터입니다. 국제선 늘어나고 나서 항상 주말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넘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수요일부터 넘치니까 통제가 지금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슬롯이 확대되는 오는 29일부터
항공편이 매주 168회씩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승객도 늘어 연말까지 누적 이용객은 역대 최다인 연간 36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청주공항은 이용객 증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어 생긴 문제라며 4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짓고 제2주차타워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빨라야 내년 착수인데다 예산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라 당장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연말 시행 예정인 주차 대행 서비스도 추가 공간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차난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청주시는 무분별한 도심 캠핑카 장기 주차 대책으로 기존 현도면 죽전리 공연 주차장을 개조해 캠핑카 32대와 승용차 75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핑카 월 정기 주차 요금은 5만 원이며 승용차 주차 구역은 현행대로 무료입니다. 지난해 기준 청주에 등록된 캠핑 차량은 1,275대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비만 오면 차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에어컨 필터가 젖고 부품이 부식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대차 측은 피해 차주에게 원래 그렇게 설계된 차량이라 결함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자동 세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사방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건조까지 마친 뒤 차가 밖으로 나옵니다. 세차 직후 에어컨 필터를 꺼내봤더니 거품까지 보일 정도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1년 전 공식 대리점에서 7천만 원을 내고 전기차 아이오닉 6를 구입한 30대 운전자는 지난 여름 폭우 때 차 안으로 물이 새는 걸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우천시에는 매회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기 어려운 정도로 좀 쉰내가 좀 심하게 나요. 심하게 나서 결국에는 이제 필터를 교환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누수 현상 때문에 에어컨 필터가 젖고 송풍기 부품도 부식된 상황. 세 차례나 제조사의 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측은 차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고칠 수 없다며 추가 수리나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 올 때 에어컨이나 히터를 세게 틀면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물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차주에게도 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모든 아이오닉 6가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그럼 뭐예요? 부족함이죠, 부족함. 이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다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외기 내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이 부품을 부식을 시킨다든지 실내 공기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자인 거예요. 중대 결함이 아니라도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해줘야 되지 않나. 레몬법을 떠나가지고 상식선에서 그게 맞다고. 피해 운전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차를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 구매 1년 안에 2만 킬로미터 이내 주행한 차량을 3차례 반복 수리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교환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중재 신청을 가능하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은 시행된 지 5년째지만 실제 성사된 건 15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제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쯤 제천시 장락동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전기 설비 주변에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5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016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하고 시신을 주택가 쓰레기통에 버려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죄가 가볍진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여성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후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충주의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 추진 중인 충주 복합체육센터 신축 공사가 중단 5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충주시는 지난 5월부터 기업 회생 중인 도급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이달 말부터 공동 도급사의 잔여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5월 공정률 30% 수준에서 도급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도미노식 공사대금 피해를 우려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비 237억 원이 들어가는 충주 복합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 구장과 도서관 등을 갖추게 됩니다. 보은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할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은군이 내년 말까지 보은읍 성종리 일원에 33억 9천만 원을 들여 농산물 수집과 저장, 포장은 물론 급식 재료 공급도 담당하는 스마트 먹거리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 안에 로컬푸드 판매장과 함께 지역 농축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농가형 레스토랑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을 다음 달부터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와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우선 모집합니다. 입학 신청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를 통해 국공 사립 관계없이 3곳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동 추천 방식으로 선발됩니다. 충북 기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8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업황 전망도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